아무리 독서를 해도 인생이 변하지 않게 하는 공식이 있는 반면에 독서로 인생이 변하는 공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식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여러분의 독서 인생을 결정합니다. 언제까지 이 공식을 모르고 변화하지 못하실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자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자 오블리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독서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2권 이상을 읽어야 할 것 같고 남들이 좋다는 책을 읽어야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무조건 많은 책을 읽고 임계점 또는 특이점을 넘어야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소중한 시간을 무작정 책을 읽는 데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책 한 권 읽어서 인생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독서를 포기하셨나요? 독서로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몇 권을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2가지의 질문은 저와 같이 독서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질적인 문제들로 따라옵니다. 이 문제들로 인해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공허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인생의 변화는커녕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한 이유를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바로 독서 공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서에도 변하지 않은 공식이나 원리가 있습니다. 서로 조금 다르게 얘기하더라도 이 원리 자체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독서 공식에 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들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단 한 권의 책만 이 공식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는 셀프 코칭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4주 안에 인생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제 영상이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책을 읽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식 또는 원리는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떤 순환 관계 또는 사이클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독서 단계입니다. 독서 단계는 일단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정말 고민이시죠? 일단 눈에 들어온 책을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암시적으로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그 신호를 이해하시고 먼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없으시다면 저는 황농문의 몰입이라는 책을 너무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책의 전제나 의도를 이해해보는 생각주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주간이란 내가 이 책의 의도를 정말 잘 파악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어떤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이해해보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저의 무료 PDF를 보시고 실천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 4주차 때 제독기간 때 하는 걸로 제가 정해놨습니다. 이미 1, 2주차 때 내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의 전이해가 분명히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더욱 쉬워지고 막연하게 알았던 개념들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갖게 되면 어느 정도 저자 및 책의 의도를 어느 정도로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몰입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몰입기간은 의도적으로 하나만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전 단계인 저자의 의도나 전제를 생각하는 생각주간 동안 성실히 임했으면 하나의 생각으로 종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시 샛길로 빠져서 인문학이나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잠깐 샛길로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의 생각 또는 개념으로 종합되는지를 이제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기반으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식의 가능 조건 중 하나가 오성입니다. 오성에는 작은 개념을 더 큰 개념으로 종합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나무는 물체다, 돌은 물체다 와 같이 나무나 돌은 물체보다 작은 개념이죠. 주어인 나무나 돌은 수어인 물체보다 더 작은 개념이고, 수어인 물체는 주어인 나무나 돌보다 더 크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상정하여 오성의 종합작용을 보여줍니다. 물론 연역의 단계에서도 선언적 통각에서도 하나로 종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된 하나의 크고 막연한 개념인 특정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머릿속에서 의도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몰입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또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시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몰입했으면 아마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과 실천 사이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해석 단계입니다. 해석 단계는 내가 몰입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석에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해석의 방향성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의 방향성이란 저자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한 것이 합쳐져서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실천은 당연하게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행동도 당연하게 긍정적이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아모르 파티는 운명의 라고도 하는 운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어느 곳에서는 그 운명이 너의 위치이고 너의 수준이니 받아들여라 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되고, 어느 곳에는 그 운명에 저항하고 너의 운명을 개척해라 라고 이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몰입을 했더라도 끝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실천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생각 주간 및 몰입 주간을 통해 종합해서 얻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해석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제발 꼭 인문학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석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나면 행동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처음 행동하고 실천했을 때 실패를 하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 영역에 처음 경험하고 미숙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에 제발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처음이고 미숙하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욕 좀 먹겠죠. 그래도 행동하셨다면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영역의 멘토를 계속 끊임없이 만나면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세요. 그렇다면 진짜 현실적으로 인생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위치가 변한다니까요. 2014년 노벨상을 수상한 존 오키프가 인용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과학반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서로 다른 방향성 지시에 응하게 했습니다. 한 집단에게는 배운 내용을 요약하게 했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자신의 삶에, 내 삶에 어떤 관련성과 유용한 가치가 있는지를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날 쯤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후자 집단이 전자 집단보다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평균 성적도 한 단계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결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삶에 어떻게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어떤 것이든 보다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바꿀 때 취미가 아닌 가장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독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천에는 분명히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알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음을 이번 영상에서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 과정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전제를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구글 북스에 인간관계라는 키워드를 적어 넣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눈에 들어왔네요.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2주에 걸쳐 책을 읽고 저자가 말하는 인간관계론이 무엇인지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머지 2주에 걸쳐서 재독을 하고 다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하나의 생각으로 종합해가는 시간을 갖는 생각주간과 몰입주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으로 종합되고 저자가 지향하는 방향성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리고 실천하게 되면, 피드백을 받아보면 여러분의 행동과 습관과 인생이 변한다니까요. 이것을 도식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독서, 다음 생각, 다음 몰입, 다음 해석, 다음 실천 및 피드백입니다. 이 도식들은 독서로 인생을 바꾸는데 반드시 적용하게 되는 독서 공식입니다.
외워두시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독서 공식은 어떤 책을 읽어도 적용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실용적인 눈을 갖고 본다면 여러분 책이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독서에 관한 공식이 어디 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실용적으로 성실히 독서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 한 권으로도 인생이 변하는 미세한 움직임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행동이나 습관은 4주 안에 바뀌고 가치관이나 세상을 보는 시선은 길어야 3년 안에 바뀌면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주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상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고 물어봐도 그래도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무료 PDF를 받아보시고 책 한 권 고르셔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독서 공식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잘 따라오시고 제가 나눠드린 PDF를 활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책을 읽고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평범하고 작지만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바로 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인 것입니다. 저는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란 자기의 삶, 자기의 생활 세계에서 본래적인 삶을 사는 것,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잘 키우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라면 그것을 지켜내고 강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작지만 자신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지 마시고 독서로 인생을 바꾸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인문학적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